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함께 하실 수 있는 주식 수익률 대결이죠. 주식 쇼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꽃 튀는 대결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다른 종목과 테마로 여러분들께 종목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종목이 알고 싶고 또 난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요.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대결을 진행하시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통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기회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 보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쇼다운이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 또 QR코드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사실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힘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영우 전문가님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쇼다운의 전용호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답답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띄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형이라고 부르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매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더라.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 화두가 기업 가치 밸류업이라는 국내 그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을 묶어다가 조금 홍보를 하겠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을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만은 저희가 항상 해오던 것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기회 시장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업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평가 종목들을 모아서 ETF화를 활성화한다든지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좀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과거에 좀 뉴딜 지수를 만들 때와 비슷한 흐름이기는 하나 이걸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잘 안 팔리는 상품들을 모아다가 진열대 앞에다 전시를 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평가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에 부각되어서 고평가되어 있는 미래산업 굉장히 좀 잘 나갈 종목들이 가치가 덜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좀 시장의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타신 분들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은 다른 종목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호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마 설명을 드리면서 화학주와 철강주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된다. 당시에는 저도 중국의 부양책을 조금 더 이렇게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양해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뀐다고 우리가 곡소리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에 발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30분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테마와 함께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기회의 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종목 안겨주시고 또 시장에 따른 전략 안겨주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오늘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면 안 됐을 또 눈여겨봤을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테마 어떤 거 조금 주목하셨나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뽑아주신, 많이 질문해주신 테마, 바로 게임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밸류업 프로젝트에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일단 순환매를 한번 가져갔던 종목들은 뭐 금융주, 보험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3월 배당 기대감으로도 올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과 화학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판호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ETF 승인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NFT 시장이나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이 게임 산업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낙폭이 컸었고 올라봐야 키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게임 종목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일단은 PBR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NHN이라든지 컴투스, W게임즈, 웹젠, 넷마블이 모두 PBR상으로는 한 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단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만회할 것이다,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호재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기존 투자자분들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이미 손절 타이밍도 놓쳤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릴 때는 이 게임 산업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게임 산업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작정 내가 물려있던 종목이라고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게임 산업에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게임 종목들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서로 엇갈려 나갈 것이고요. 사실 게임 자체는 우리가 컨텐츠나 또는 엔터 관련주들처럼 이 회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을 모바일로 유통을 시키는지 콘솔 시장을 가는지 또는 메타버스로 가는지 사실 세분화하자면 정말 많이 세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 신작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몇 달 뒤에 나올 건지 내년에 나올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너무 분석을 하지 않고 단연 그냥 실적 좋은 게임주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다 같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못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종목을 선별해서 오히려 좀 하락 종목들을 갈아탄다든지 아니면은 ETF에서 개별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캐치해내기 어렵다. 종목에 대해서 내가 게임에 대해서 좀 저는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 조금 하락보다도 무서운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기회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실제 수익이 어떤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전문가님 수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1월 들어서 엄청난 급등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8일 공략해 주셨던 MP 같은 경우에는 42%, 또 1월 10일 공략했던 휴니드 역시나 30%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최근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게요. 1월 16일 공략해 주셨던 나무가 같은 경우에 무려 58%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1월 29일 공략주인 비츠로테크 빨간불 켜주면서 바로 어제 방송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무려 161%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라는 거 너무 오래 오지 않았고 굉장히 빠른 종목들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이런 급등 종목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빨간불을 켠 종목이 굉장히 많죠.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1월 5일 공략해 주셨던 다원시스 13%, 또 1월 11일 동훈하나텍은 1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월 15일 공략 종목인 한신기계 11% 두 자릿수 급등 종목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1월 들어서 굉장히 빨간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종목들 1월 17일 공략했던 KMW 역시나 9%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3일 지난주 굉장히 힘든 시장에 보여주셨던 그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영호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은요. 무려 151% 역시나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나보실 분들,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영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시장을 냉정하게 여러분들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1월 들어서도 빨간불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전문가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 비법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법이 힘든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직접 막 맞대응하면서 풀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좀 쉬운 문제들만 풀어서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참 어떤 분들에게는 답답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률 리뷰 함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리뷰 제가 3종목을 뽑아왔고요. 그동안 포트업 되면서 굉장히 좀 50% 넘는 막 20%, 30% 넘어가는 종목들을 좀 자랑한다는 개념보다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점검하는 시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하는 종목들은 신규 편입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만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요. 일단 최근에 공략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KMW입니다. 제가 연초 맞아서 처음으로 조금 주도 섹터 그러니까 남들이 좀 많이 관심 갖던 종목을 공략드렸던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는 이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을 사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로만 이렇게 수익을 들이다가 사실상 좀 처음으로 잡았던 주도 섹터가 바로 5G였고요. 연초 지수 하락 구간에서 전쟁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홍해 리스크 해가지고 운임 관련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를 때 사실상 산업성을 갖고 함께 올랐던 섹터가 바로 5G, 6G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홀로 반짝이던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좀 급등이 나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를 좀 나누어서 잡아드리겠다.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제가 1차 매수 가격, 2차 매수 가격을 이렇게 타이밍을 좀 잡아서 공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올랐던 테마가 조금 빠지고 그리고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좀 시장이 색깔이 바뀐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모멘텀을 잃지 않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5G 또는 6G의 삼성전자 기술 경쟁이라든지 미래의 자율주행이나 AI,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 산업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1년 동안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색깔이 바뀌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희가 대응해서는 1차, 2차 매수를 한 다음에 비중 절반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던 가격만큼은 다시 한번 좀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원 비중은 그대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추가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화장품 섹터로 가져왔고요. 이 화장품 섹터 자체에도 사실상 2023년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에 좀 대비해서 섹터 자체는 좀 소외되었던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중국의 경기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그리고 중국의 3월 양해 부양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 그리고 월마트 차이나 등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단독으로 공급하는 좀 기업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공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화장품 섹터가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를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미 두 번째로 공략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공략 드렸을 때 10% 넘는 수익률을 가져왔고 두 번째 공략 드린 타이밍 이미 조금 높아와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공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략 드릴 때는 제가 신규 모멘텀으로 틱톡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틱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시죠? SNS에서 굉장히 좀 중국 기업 플랫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좀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틱톡샵이 전자상거래에 이렇게 틱톡이 진출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진출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이나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은 해당 기업, 청담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가 틱톡샵에 국내 브랜드 단독적으로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 호재로 부각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좀 급등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섹터 자체가 좀 낙폭이 컸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순환매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그린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연초에 탄소 배출권으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테마 급등이 나오고 나서 가격을 거의 반납한 이후에 제가 공략을 하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화학, 철강 관련주들이 섹터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물론 저평가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화학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 반등에 좀 키 맞추기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탄소 배출권 테마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일단 한번 흐름이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 테마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는 분명히 잡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공략 중이다 또는 신규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 손절가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직접 공략해 주신 종목들 전략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방송 공략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함께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혜택 한번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방법,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내일부터 함께 공략할 종목, 수익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 제가 철도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섹터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가파랐다. 2022년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굉장히 깊게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도 좀 긴 횡보를 가져왔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저평가 관련주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 바닥 매매에 대한 종목들의 수급과 함께 그리고 정책 기대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철도 관련주에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쟁 관련으로 사실상 철도 관련주는 전쟁이 이후에 재건 테마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전쟁 관련주로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철도 관련주 하면은 보통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의 북한의 도발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낳을 만큼 거의 악재를 모두 소화한 자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대부분 해소를 한 지점에서 이제는 총선 정책 관련 기대감과 함께 바닥에서의 이러한 저평가의 발굴로 우리가 하나 종목을 뽑아야 된다. 철도 관련주를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철도 관련주 중에서 오늘 제가 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도 통신 관련주입니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철도 노선이 증가하거나 또는 철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철도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거든요. 관제 시스템과 철도의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함께하기 때문에 철도가 자율주행을 할 때 앞 차선과 뒤 철도에 이렇게 차선 간격이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게 관제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00억 규모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철도 관제센터 수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올해 초에 공약드렸던 다원시스를 제가 공약드릴 때 계약이 나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10% 넘는 거의 5거래일 만에 빠른 수익률을 가져갔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수주 거의 10총을 뛰어넘는 수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쇄되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 계약이 나오고 이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철도나 항공, 조선 같은 경우가 많은데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부분이 실적에 빨리빨리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2024년부터는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시장에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바로 2024년 현재 총선의 정책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단 작년 연말부터 이 총선 관련해서 정치 관련주들이 오를 때 거의 인맥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연초부터는 출산 관련주들 처럼 정책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이 철도 정책주들 그리고 철도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 3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 13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GTX 노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도 지화 사업이 주요 정책으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철도 지화에만 거의 50조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철도 지화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면서 지상은 역세권, 상권을 만들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로 철도를 내리겠다라는 것들인데 일단 대규모 정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희비가 좀 엇갈리기도 하지만은 정부
정부의 총선 기대감이라든지 정책 기대감으로 테마주 형성이 될 것이다. 테마주 형성이 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도 시장에 부각이 되지 않았다든지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 끌어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들 현재 낙폭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선취매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당장 국민의힘에서 총선 정책에 대한 그러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급등주로 관심주로 시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이미 급등을 하고 나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 계시면은 올라갔나 또는 이미 차익 실현으로 내려왔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철도 관련주, 급등주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철도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고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강 후 약 2,5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한 가운데 기업 가치 강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게임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질 쇼다운 종목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 내일 함께 공략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